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6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마지막 배팅이 12년 전 마카오였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네, 마카오 김님 네. 오늘도 특집 방송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 가장 핫한 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청소년은 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네. 청소년들이 또 도박 문제에 또 심각하게 빠져 있다라는 것, 지금 또 그 실태를 또 낱낱이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사람으로도 거듭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박 끊으면서 정말로 딱 한 가지 좀 사명감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저 같은 경험을 최소한 청소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라도 제발 도박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간절함을 품고 네. 그 문제에 최적화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경찰 인재개발원의 서민수 교수님과 헬프라인 1336의 황선영 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민수 교수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를 교육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교 폭력과 이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많이 네, 다루셨는데, 특히 이제 소년범죄겠죠. 네, 그 범죄 안에 도박과 관련된 범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죠. 요즘 일종의 트렌드라고 봐야죠. 트렌드까지 네, 갑니까? 범죄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지금 도박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황선영 팀장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하면 생각나는 번호 1336. 예, 기억나시나요? 예, 그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심하죠. 네. 네, 실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네. 워닝 타이틀 같은 어떤 그런 그림 같은 걸 하나 띄우면 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웅성거렸냐면 아이들은 저 워닝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 워닝이 뭐냐면 포르노물 같은 네.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성인물이 등장할 때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경고 문구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런 것들이 워낙 뭐 다양하고 경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는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당연히 알 리가 없고 이제 다른 그림을 올려주면 예를 들면 사다리 달팽이 타조 같은 그림을 올려주면 난리가 나죠. 막 손가락질하고 네. 바로 반응이 바로 오죠. 근데 그것도 한 5년 전이었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거 올리면 웅성거리지도 않은데 요즘에는 어떤 그림을 올리면 아이들이 웅성거리냐면 바카라. 아하. 바카라 그림 딱 띄워놨다 그러면 네. 난리가 나죠. 이 난리가 난다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세 가지거든요. 네. 저걸 알고 있거나 해봤거나 하다가 중지했거나. 아하. 왜냐면 저걸 모르면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체감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보다는 사실은 한 2배, 3배, 예, 많게는 5배까지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카라의 이미지를 띄워줬을 때 웅성웅성할 정도. 그렇죠. 난리가 날 정도라면 이제 본인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 정도는 받거나. 다 아는 이제 그렇죠.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 체감상의 느낌인데 그렇죠. 데이터적으로 좀 나온 통계 같은 것도 있습니까? 흥미로운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도박의 근대사를 놓고 보면 네.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을 중점적으로 타겟팅화 해가지고 단속을 벌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성인 위주의 특별 단속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2023년도 9월 25일부터 2024년도 3월 31일까지 네. 그냥 1차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3,000명이 검거가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청소년이 잡힌 거죠.
3,000명 중에 1,000명. 1,000명 가까이가. 네. 1,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검거 인원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연장하자. 그래가지고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차로 연장을 했는데 네. 총 5,000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더 줄어들었죠. 간격이. 아.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하다 해도 절대적인 이 퍼센테이지에서는 좀 작게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절대적인 수치가 30% 이상 50% 가까이 되는 수치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거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속도뿐만 아니라 이 절대적인 수치도 엄청 심각한 거네요. 청소년이 도박의 주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왜 이렇게 인원 성인하고 거의 5대5 비율로 갈 수가 있냐라고 네. 했을 때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게 청소년만 따로 모아가지고 일부러 걔네들만 잡으려고 너희들이 성인 빼고 청소년 네. 쪽으로 많이 몰린 거 약간 아니냐. 타겟팅한 것은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사이버 네. 범죄가 그물망 수사라고 해요. 음. 뭐냐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네. 잡히는 대로 분류하는 방식이지. 네. 저기가 우럭이 있다고 해서 그물을 우럭만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수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 음. 이렇게 보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네. 한 명이 검거가 되면 곱하기 28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검거했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28명이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000명이 잡혔으면 네. 28,000명이 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암수 통계가 음. 지금 암수 통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수치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연장에서의 아이들의 반응과 네. 사실은 매칭이 되죠. 어허. 예,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노출돼 있어서 네. 누가 봐도 우려스러운데 네. 예전에는 통계가 좀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요즘엔 통계 자체가 반응과 비슷하게 가니까 네. 이제 도박이 숨을 수 없이 올라오는구나.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강의장에서 아이들 난리 난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체감하진 그렇죠.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 정도 뭐 혹은 뭐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던 그렇죠. 것들이 네. 뭐 주변의 친구들이 몇몇 하는 것들을 보고 뭐 그 정도로 알고 있구나로 체감했는데 통계를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일명 온라인 카지노형 도박물을 10명 중에 9명이 다 하더라는 거죠. 다 저랑 똑같은 거예요. 예. 바카라입니다. 바카라. 끝났습니다. 다 바카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음. 예전에 우리 말했던 그 사다리 달팽이 타조 같은 이런 캐주얼 게임, 도박 게임은 네. 몇 명이냐? 거의 10%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맞아요. 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바뀌는 이 변화가 전문가들한테는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제가 이거 도박 엔딩 진행한 지 5년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그 5년 전만 해도 이 게임형의 어떤 도박형 게임,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험하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도박형의 게임에서 넘어서서 완전 도박으로 간 친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성인화, 네. 성인화가 됐다라는 게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저희 이제 이렇게 기관, 저희 지역센터나 이제 민간 음. 기관들 이용하는 아이들도 보니까 네. 약간 2000년대 때는 온라인 불법 스포츠 음. 도박하면서 사이사이 말씀대로 하시는 실시간 게임, 미니 게임 뭐 그런 맞아요. 게임들을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점점 해서 지금은 스포츠나 뭐 미니 게임 제치고 거의 90%가 다 온라인 바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바카라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스포츠 토토, 네.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사다리 달팽이 이런 거는 오프라인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바카라는 넘어와요. 그렇겠군요. 카드가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 전에는 온라인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네. 이젠 온라인에서 눈치 보거나 못하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취방에서 방에서 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수준이 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박과 관련된 것들은 청소년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지가 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 안 되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 주민번호를 훔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게 뚫는 과정들이 좀 그럴 궁금한 필요가 거죠. 없죠. 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굳이 허들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가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네. 다 통과가 돼요. 아, 그냥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어차피 불법인데 뭐 굳이 음. 그걸 대신에 이제 계좌하고 휴대폰 번호는 중요하죠. 계좌는 입출금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고 네. 휴대폰은 왜 중요하냐면 이걸 또 다른 사이버 도박 업체에다가 양도를 해요. 네. 그래서 파는 거죠. DB 장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명의 청소년을 가지고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박을 안 한다라고 나는 이제 손 들고 나가서 나는 이제 착하게 뭐 이제 공부할 거야라고 하면 네. 다른 도박 업체에서 또 스팸, 또 다른 도박 업체에서 맞아요. 스팸 네. 이런 아이를 도저히 도박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네. 상당히 집요한 수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어릴 때 이제 호프집 가서 민증 검사하는 그 절차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없죠. 예전에는 굳이 도박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경찰도 불편하지 않았고 학교도 불편하지 않았고 전문 상담 선생님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불편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이 왜 생겼지라고 보면 꼭 도박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범죄, 네. 다른 범죄에 기생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건 도박을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학교 폭력이 도박이 원인이 있구나. 터무니없이 강도 사건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했을 때 왜 하지라고 보면 그 뒤에는 도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박만 증가한 게 아니라 네. 그 도박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현상들도 같이 성인화되고 네,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인식 자체가 지금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도박은 도박 문제,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사기는 사기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던가 어른들이 네.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원인이 다 들어가 보면은 도박의 문제, 뭐 마약의 문제, 뭐 그렇죠. 술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엄청날 텐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도박은 비행으로 봤어요. 네,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좀 문제 있는 아이들. 네, 네, 네. 이런 아이들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졌죠. 음. 지금은 오히려 엘리트 범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네. 가정에서 보호력이 좋은 아이들도 도박에 참여하는. 쉽게 말하면 지금 도박은 편견이 없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죄가 됐다. 네. 제가 뭐죠? 연구했던 51명의 도박 경험자를 만나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 51명 중에 네. 거의 40%가 내신 3등급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내신 1.5등급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저기 인서울 대학교 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즘 잘 지내냐 도박 안 하지 그랬더니 도박 끊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더니 이제 포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뭘까 보면 구조는 안 바뀌었구나. 한번 빠지면 그만큼 이 중독이라는 질병은 이건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꽤 필요한. 그래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네. 그런 약간 유형의 행위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도박 문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말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바카라라는 게 이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이제 도박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이 도박하는 종류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그 50%의 확률이 아닌 경마나 아니면 그렇죠. 스포츠 토토나 확률이 좀 낮은 도박부터 시작해요. 네. 그런 도박부터 쭉 하다가 내 도박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 바카라가 도박의 꽃이라고 하면서 종착역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다른 도박을 다 섭렵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 결국 50대 50 확률이 가장 크지 이게 가장 크게 먹을 수 있어 라고 그렇죠. 하면서 여기에는 베팅도 점점 커질 수 있는 도박인 거예요. 네. 개인이 도박을 할 때도 이렇게 종목들이 바뀌어가요. 점점. 근데 그렇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스포츠 토토로 시작했다가 캐주얼 게임 했다가 결국에는 50대 50%에 있는 바카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른들이 아이들의 도박을 계속 쉬쉬하고 덮는 동안 그 도박의 문제가 점점 깊어져서 지금은 정말로 말단의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심각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도박 문제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나갔고 이제 작년에 실태조사한 거는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도박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도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이제 중점 한 28가지 문항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 친구들은 아니고 재학생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를 한 13,000명 정도 아이들 대상으로 전국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평생 동안 너가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4.3% 정도가 도박을 했다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4.3이면 에이 되게 적은 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395만 명 정도 맞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모수로 치면 네. 395만 명 중에 4.3%라면 17만 명 정도 돼요. 적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다라는 거고 말씀대로 아까 예전에는 인형 뽑기도 있었고 막 그런 것들 다 빼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도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4.3%다. 한 친구들은 또 물어봤어요. 6개월 동안 이거를 지속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지속한 아이들은 한 19% 정도는 계속했다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온라인 카지노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실태조사에서 되게 제가 눈여겨본 건 초등학생 아이들이 복권을 되게 많이 사봤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초등학생은 복권 못 사는데?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복권 살 때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사회가 도박에 굉장히 여전히 허용적인 분위기를 이미 가정 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복권 매번 살 수도 있지라는 이 도박의 허용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게 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좋네. 복권을 사서 뭐 중독이 빠졌다가 아니라 네. 이 친구들이 도박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도박은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되냐면 도박은 사행심이라는 사행성을 갖고 가야 돼요. 이 사행성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행성 개념의 차원인 거죠.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우리 학류령 아이템이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가을만 되면 마음 설레거든요. 예, 메이플 스토리 때문에. 그러면 진짜 돈 5,000원 현질을 하면 1등은 없었어요. 좋은 무기는 원래 없었어. 근데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사행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일상에 접근이 되면 중독화되고 중독이 되면 질병이 되고 일상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 구조로 좀 이해해서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 아이는 사실은 오히려 더 공격성이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어떻게 좀 더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해라. 네. 정말 단순하게 네. 왜냐하면